안녕하세요. 건강100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토를 그냥 비타민C 많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법이 왜 우리 몸의 면역력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끝까지 보셔야 하냐고요? 첫째, 많은 분들이 토마토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비타민C도 맞지만 진짜 핵심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토마토를 아무리 먹어도 절반의 효과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흡수율을 2배, 3배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토마토가 면역력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뇌 건강, 혈관, 그리고 암 예방 연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세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중요한 치매 예방과 혈압 안정 효과가 국제학회에서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핵심입니다. 셋째, 토마토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첩을 건강식이라고 착각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케첩은 설탕과 나트륨 덩어리라서 오히려 혈압과 혈당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토마토가 건강에 유익한지, 어떤 건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토마토가 좋아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시니어 분들이 따라하기 좋은 3가지 조리법과 일상 루틴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씹기 불편한 분들을 위해 부드럽게 먹는 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 오늘 영상은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라 내가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서 진짜 약처럼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해답을 드리는 영상이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면역력을 키우고 혈관을 지키고 뇌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지 살펴볼까요? 토마토는 흔히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맞습니다. 토마토 백지에는 약 2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사과보다 2~3배 많죠? 그런데 이건 토마토의 시작일 뿐입니다. 토마토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붉은색을 만드는 색소인데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라는 말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이는 녹 같은 걸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철이 녹슬면 망가지듯이 우리 혈관이나 세포도 산화되면 손상을 입습니다. 이때 라이코펜이 녹방지제처럼 작용해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라이코펜은 비타민E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항산화력을 보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혈관, 심장, 그리고 뇌 같은 중요한 기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특정 암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한 달에 토마토 소스를 10번 이상 먹은 사람들이 전립선암 위험이 35%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냥 토마토가 아니라 조리된 토마토에서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죠. 또 일본에서는 1년간 토마토 주스를 꾸준히 마신 시니어 그룹에서 혈압이 유의미하게 내려가고 혈액 검사에서도 혈중 지질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죠.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소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한 개만 드셔도 꽤 많은 양의 칼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니어 분들께 특히 중요한 건 토마토 속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에 좋아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눈의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정리하자면 토마토는 단순히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제, 혈압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미네랄 칼륨, 눈 건강을 돕는 파이토케미컬, 암 예방 효과가 보고된 라이코펜, 이렇게 다방면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종합 건강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그냥 먹으면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귀한 성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 2배,
3배 더 흡수할 수 있는지 실제 조리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그냥 생으로 드시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시거든요. 사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에는 잘 안 녹고 기름과 함께 해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으로 먹을 때보다 가열해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23배 이상 올라갑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에서 실험을 했는데 생토마토를 먹은 그룹과 토마토 소스를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소스를 먹은 그룹에서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즉 가열 조리가 오히려 성분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선생님, 그럼 생으로 먹는 건 소용없나요? 아닙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히면 일부는 파괴되거든요. 따라서 생으로 먹을 때는 비타민C, 익혀 먹을 때는 라이코펜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생과 조리를 함께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첫 번째는 토마토 올리브 오일 조합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나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를 쓰는 게 그냥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여기에 마늘이나 양파를 곁들이면 혈관 건강에는 금상첨화입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계란입니다. 중국에서 흔히 먹는 토마토 계란볶음이 대표적이죠. 계란의 지방 성분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고 단백질 보충까지 되니 시니어분들에게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특히 씹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부드럽게 넘어가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온 로스팅입니다. 오븐에 150도 정도로 낮게 맞춰서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뿌려 구우면 토마토의 당도가 올라가면서 맛이 달콤해지고 라이코펜은 활성화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위가 약하거나 신맛을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 주스입니다. 단, 시판 제품은 설탕과 나트륨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드시거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스로 드실 때도 올리브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토마토는 껍질과 씨에 라이코펜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드시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는 셈이에요. 껍질이 질겨서 불편하다면 가볍게 데쳐서 껍질째 갈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먹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토마토는 특별히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은 아니지만 위산이 많은 분들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 실제로 우리 밥상에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토마토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매일 어떻게 먹어야 해요? 그냥 생으로만 먹으려니 질려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니어 맞춤형 3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토마토 계란볶음 부드럽고 흡수율 좋은 국민 반찬. 이건 사실 제가 환자분들께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토마토를 깍둑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다가 계란을 풀어서 넣고 부드럽게 익히면 끝입니다. 조리 시간은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고 씹기에도 부드럽기 때문에 이가 약한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외래 환자 한 분은 아침마다 토마토 계란볶음을 드시면서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안정됐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특히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니 군것질이 줄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 사례입니다. 이 토마토 수프 속 편하고 소화 잘 되는 면역 보양식. 두 번째는 토마토 수프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천천히 볶은 뒤 잘 익은 토마토를 넣고 은근히 끓여줍니다. 여기에 당근이나 샐러리를 같이 넣으면 영양 밸런스가 더 좋아집니다. 이 수프는 위가 약한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토마토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라이코펜은 훨씬 잘 흡수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매일 토마토 수프를 섭취한 그룹에서 면역 관련 지표가 향상되고 피로도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감기나 잔병치레가 잦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3. 로스트 토마토 달콤함과 영양을 동시에. 세 번째는 로스트 토마토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오일과 허브바질, 로즈마리 등을 뿌린 뒤 150도 오븐에 3040분 정도 천천히 구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토마토의 당도가 올라가면서 맛이 훨씬 달콤해지고 라이코펜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단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게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토마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이 로스트 토마토를 드시고는 이건 디저트 같다며 자주 찾으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간식 대신 드시기도 해요. 실제 사례 토마토 주스로 약을 줄인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오래 드셨는데 아침마다 직접 간 토마토 주스를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무가당 껍질과 씨까지 다 갈아서 올리브오일을 몇 방울 넣어 드셨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고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의사로서도 놀라웠지만 가족으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물론 약을 완전히 끊은 건 아니지만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니어 맞춤형 레시피와 실제 사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토마토가 그냥 비타민C 과일이 아니라 조리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건 분명하지만 모든 분께 무조건 이로운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토마토는 산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생토마토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꼭 익혀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신장 질환이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혈압 조절에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이나 칼륨 제한 식단이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3. 케첩과 토마토 가공식품의 함정. 많은 분들이 케첩도 토마토잖아요 하고 드시는데 사실은 설탕과 소금이 잔뜩 들어있는 가공식품입니다. 한 큰술의 당분과 나트륨이 꽤 들어있어서 혈압과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따라서 케첩보다는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나 무가당 저염 토마토 주스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4. 토마토 알레르기. 드물지만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입안이 따갑거나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5회 풀기 식은 밥과 토마토.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흰쌀밥은 찰기가 많을수록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그런데 식은 밥은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토마토와 함께 식은 밥을 곁들이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사실일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진짜 주인공은 라이코펜과 칼륨이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둘 다 필요하다. 올리브오일, 계란, 저온 로스팅과 함께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시니어에게 맞는 레시피는 계란볶음, 수프, 로스트 토마토. 역류성 식도염, 신장질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케첩 대신 직접 만든 소스나 무가당 주스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보니 토마토는 그냥 과일이 아니라 약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중요한 면역력, 혈관 건강, 뇌와 눈 건강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그냥 대충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진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건강을 10년, 20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100년, 저희 건강 100년 스토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무료 비타민, 구독은 무료 건강보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